안녕하십니까. 저는 메타넷 T 플랫폼의 권순만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해서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상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일반적인 VDI,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VDI를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될 아젠더는 다음과 같이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업무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의 일반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만의 어떤 특화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FS 로직이라는 관련된 부분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또는 클라우드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VDI 환경을 구성하고자 원하실 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관련된 사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세션이고요. 첫 번째는 여전에 이미 여러분들 현재 저와 같이 저도 역시 지금 앞에 아무도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가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당히 비일비재졌습니다. 최근에 조금 더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조금 더 생활의 거리두기 형태로 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재택이든지 또는 비대면이든지 또는 관련된 상황에서 업무는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기업의 정보 유출 또는 랜섬 또는 매레어 같은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연소성은 보장되어야 되긴 하지만 많은 어떤 보안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단체에서 또는 기업에서 IT 관리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자까지 보안 수칙을 어쩌고 제시한다든지 또는 그 관련된 사항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어쩌면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으로서 근무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망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어떤 그룹이라든지 또는 협업 공간 또는 문서 또는 메일이라든지 일정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와 관련된 어떤 보안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사항을 외부에서 접속하신다든지 또는 내부에서 접속하더라도 관련된 보안 사항들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 사용자들과의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우리 파트너라든지 또는 여러 벤더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직원들끼리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모든 내 외부에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제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모던 워크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택이라든지 원격 근무지에서 일반적으로 회사 리소스를 접근해서 이제 업무하는 일반적인 내용적인 사항들은 대부분 사실 SSL VPN을 통해서 내부에 접근한 다음에 SSL을 통해서 사내 인증 처리받고 그 이후에 사내에 있는 에러비 시스템을 접근한다든지 또는 기타적인 어떤 보안 부분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부분들은 사실은 SSL VPN을 통해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VPN 환경에서 들어오더라도 내부에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VM웨어 또는 시트릭스를 이용했던 VDI 솔루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된 특정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의 규지라든지 또는 탄력적인 인력 또는 특수한 인력 관련된 사항들 또는 전문화된 워크로드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안 및 규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는 이제 금융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공 또는 헬스케어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회사의 기밀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이런 가상화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가 인수되거나 합병 또는 단기적인 또는 계약적인 또는 파트너와 관련된 사항에 임시적으로 우리 회사의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접근해서 어떤 시스템을 잠시 액세스해서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가상화 솔루션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사용자들 직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사
아니면 브랜치 오피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외부의 테두리에 있는 네트워크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또는 특정 대리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런 보안적인 사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상화 역시 솔루션을 썼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PC 파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개발자라든지 또는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PC를 고사양의 PC를 준비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사양의 PC를 계속적으로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가상화 관련된 솔루션을 도입하셔서 사용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경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그 어떤 주제인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대한 사항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VDI 방식은 이래 왔습니다. 그렇죠? 사용자가 A라는 유저도 있고 B라는 유저도 있고요. 여러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용자별로 어떤 VM을 할당하게 되면 그 사용자별로 어떤 2기가 메모리에 2코어 CPU에 예를 들면 한 4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할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모두 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는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고요. 특정 어떤 사용자는 사실은 이미 주어진 리소스 대비 상당히 사용 빈도가 상당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VDI 방식에서 탈퇴하는 부분이 좀 필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이와 같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온프레미스 환경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원격 데스크탑 리모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OS의 클라이언트 기반의 가상 데스크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세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되면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윈도우즈 10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윈도우 10은 그냥 클라이언트 OS 같은 경우에는 멀티테이션이 사실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원격 데스크탑으로 연결해서 들어가게 되면 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머신에 로그인하게 되면 이전에 있는 사용자들은 세션이 끊기게 됩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어떤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나타내는 부분들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P365 환경에서도 역시 최적화된 경험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되지만 거기에 또 특화된 부분의 사항에서는 윈도우즈 7에 대한 부분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은 사실 올해 2020년 1월에 EOS가 돼서 어떤 보안 패치라든지 어떤 버그성에 관련된 사항들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에서 윈도우즈 7을 사용하시게 되신다면 그 관련된 ESU라고 하는 Extended Security Update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 없이 이 기능을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관련된 지원 사항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장점은 OP365 관련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멀티태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일 거로 예상되는데 윈도우즈 10의 멀티태션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7의 무료 연장, ESU가 연장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OP365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웃룩이라든지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이 관련된 사항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격 데스크탑을 리모트 데스크탑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즈 서버 2012 또는 2016 또는 2019 버전으로 이와 같이 원격 데스크탑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에서라면 VDI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말하면 또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플렉시블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장점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54개의 지역과 140개의 국가에서 현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현재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는 보안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서 운영되고 있는 OS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일반적인 단일 에디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7 단일 에디션, 그 다음에 서버, 윈도우즈 서버 2012, 2012 R2, 2016, 2019 버전 이와 같이 다양한 OS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멀티적으로 어떤 새로운 툴을 이용해서 하나의 리소스를 이용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하여 어떤 원격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윈도우즈 서버 기반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세션이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는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에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기존의 PC에서 사용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리스트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OS를 가지고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부분을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자, 고객께서 관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컴퓨팅과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저 기반에서 이용되고 있는 그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액세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로드 밸런싱 또는 게이트웨이 또는 관리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어떤 부분을 관리하시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올라갈 어떤 이미지, 윈도우즈 10을 쓸 것인지 또는 윈도우즈 10 멀티 에디션을 쓸 것인지 또는 서버 형태로 쓸 것인지 이런 관련된 사항하고 여기서 이용되고 있는 회사에서 사용해서 업무용 앱을 올리시는 부분들이 고객께서 관리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부분 영역과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IT팀에서 관리되는 영역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이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도 좀 더 간단하게 나오겠지만 이 부분의 어떤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사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컴퓨팅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네트워킹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 부분들은 별도의 라이센스와 기본의 라이센스와 별도로 부과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서 지원되고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랄까요? 접속되는 클라이언트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형의 윈도우즈 PC, 또 윈도우즈라 또는 웹 브라우저 형태 또는 안드로이드 OS, 맥OS, iOS 형태에서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기능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역시 윈도우즈 환경에서 그냥 리얼 윈도우즈 10 환경에서 리모트 데스크탑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그와 관련된 내용의 기능은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안드로이드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맥OS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간의 기능들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의 시점에서는 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존의 윈도우즈 10, 윈도우의 OS 환경에 있는 형태로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게 되면 갤럭시 삼성의 덱스라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과 좀 더 협업 관계가 일어나고 있어서요. 갤럭시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큰 화면에 또는 키보드, 마우스를 활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기존에 있는 PC 또는 어떤 타블렛 형태의 기능과 동일한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라이센스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라이센스는 사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365 위와 같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미 구독하고 계시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EA라는 계약을 이미 갖고 계신 고객분 같은 경우에라면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E3, E5 관련된 라이센스라든지 또는 비즈니스 스코어 갖고 계신다면 이 관련된 부분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윈도우즈 10 멀티 에디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멀티 에디션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 10 또는 VDA 관련된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거나 또는 M36 관련된 라이센스만 갖고 계신다면
별도의 추가 구매 없이 이 에디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서버 기반의 그 서버 형태로 해서 리모트 데스크탑 형태로 해서 앱을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역시 가지고 있던 RDS 칼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활용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앞에 설명했던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하는 영역, 컴퓨팅과 기본적인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와 관련된 뭐 세션 브로커라든지 앞에 되어 있는 어떤 관리적인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버추얼 데스크탑을 구동하면서 별도의 과금이 사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뭐 온라인 다이렉트 형태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EA 형태로 계약하시거나 또는 그 어떤 RI 형태로 이제 구매하시는 형태로 가시게 된다 그러면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절약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팅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킹이라든지 또는 스토리지 관련된 비용들이 어떻게 최적화냐에 따라서 사실 비용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뒷부분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일 세션 VDI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앞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하나씩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A란 유저, B란 유저, C란 유저에게 이제 할당이 될 텐데 할당이 된 그 VDI 환경에서 예를 들면 2코어에 4기가 정도의 그 VM을 할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 할당된 머신들이 그만큼의 사양수 곱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2코어에 4기가 정도의 그 메모리를 주어지는 VDI 환경의 지금 환경이시라면 단일 세션의 환경이시라면 뭐 10명이 사용하시게 된다면 역시 20코어에 40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게 된다면 앞에 말씀드린 사용자별로 편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사용할 때도 있고요. 적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용자는 부족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최대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떤 VDI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라든지 리소스의 낭비가 사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윈도우즈 버전 데스크탑에서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멀티 세션을 지원되기 때문에 하나의 윈도우즈 이미지에 여러 사람이 붙어서 멀티로 세션을 이용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2코어에 4기가 정도의 VM을 하나를 각각별로 사용자들에게 할당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머신, 예를 들면 뭐 8코어에 32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있는 어떤 그 VM을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할당된 머신을 각각의 사용자별로 멀티적으로 세션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특정 사용자는 상당히 적량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어떤 특정 사용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형태로 해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최대 그 현재 리소스를 최적화를 한다기보다는 최대를 사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멀티 세션의 VDI 방식은 이와 같이 하나의 크기의 큰 머신에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그거를 가용성을 상당히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밸런싱 방식에는 브레스 퍼스트랑 그다음에 뎁스 퍼스트라는 형식 방식이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리소스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이 로드 밸런싱을 우리 환경에 맞춰서 사용하시게 된다면 그런 관련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로드 밸런싱의 방식은 사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VM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용자들이 차곡차곡 한 명씩 세션이 순차적으로 분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브레스 방식의 로드 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인 뎁스 퍼스트 방식은 별도로 이미 VM을 생성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할당해 놓지 않은 형태로 VM을 만들어 놓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코어에 32기가의 어떤 VM을 하나에 생성하게 해놓고요. 한 사람이 붙고 두 사람이 붙고 세 사람이 붙다 보면 그 위에 다섯 번째 사용자는 별도의 새로운 VM이 생성되면서 새롭게 생성되면서 거기에 다시 세션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만약에 거기서 연결했던 사용자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역시 자동적으로 기존에 있던 리소스가 종료된다든지 중지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것 또는 사용자가 많이 접속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서 때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로드 밸런싱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사실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구성하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GUID 형태로 구성하는 방식과 이렇게 파워쉘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브레스 또는 데스 방식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는 맥시멈 세션은 어느 정도로 연결할 것인지 관련된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어떤 VM이 최대 4명이 또는 10명이 붙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또 VM이 만들어서 세션이 연결되게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방식이 이와 같이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및 관리 부분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좀 체크해야 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애저에 관련된 구독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컴퓨팅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킹이라든지 또는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상에서 애저 기반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애저에 대한 구독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 구독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떤 형태,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 우리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기업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아까 전에 설명했던 M365 관련된 또는 윈도우즈 10 라이센스, VDA 라이센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구매할 것인지 또는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냥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부분과 아이덴티티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아이덴티티 전략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뒤에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프로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멀티 세션이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로그인하게 되면 새롭게 생성되는 프로파일들이 있는데 그 프로필들을 어디에다 위치시킬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좀 더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버추얼 데스크탑이 연동할 때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 세션에 관련된 자격증명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격이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는 테넌트를 생성한다든지 또는 VM을 생성한다든지 또는 네트워크 관련된지 또는 스토리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와 같이 관련된 관리자의 역할별로 필요한 자격을 증명한다든지 또는 그에 대한 업무를 할당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 요구사항에 대한 사항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화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은 이와 같이 애저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 관련된 부분과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를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관련된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된 URL들을 접속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아마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방화벽에는 큰 이슈가 이루어지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포트가 443 포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 80 또는 443 포트가 오픈되어 있는 기업 환경이시라면 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443 포트를 전체적으로 열지 않고 일부 어떤 URL 기반으로 또는 IP 기반으로 여셨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URL 기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RL 기반의 형태로 방화벽을 여셔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이디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온프레미스에 사용하고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부분들을 애저 AD와 하이브리드화해서 사용하실 것인지 또는 그냥 단순하게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를 활용할 것인지 또는 기존에 있는 애저의 그러니까 이아스 기반으로 애저의 서비스 이아스 기반의 AD를 올려서 사용할 것인지 이런 형태로 해서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 구독의 DC를 구성하는 형태의 방식은 기존적으로 어찌 보면 애저라는 그룹 안에 모든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방안에서 봤을 때는 애저 형태에서 애저의 서비스에서 관리 1차원적으로 서비스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어쨌든 애저 AD라는 서비스와 이아스 기반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 부분을 모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필요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파스 기반의 어떤 Azure AD 도메인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Azure AD 도메인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큰 과금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 관련된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부분과 약간 좀 제약적인 파스 서비스다 보니까 제약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형태는 기존에 있는 에로비 시스템도 사용해야 되고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있는 어떤 서비스도 같이 활용하고자 원하신다면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 구성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있는 AD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D를 같이 동기화해서 이 부분들을 싱글 사이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격 증명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구독 관리자, 그다음에 테넌트 관리자, 그다음에 애저 AD 글로벌 관리자, 그다음에 VM 관리자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별로 이 관리자별로 어떤 역할을 주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규모 관련된 기능에서는 사실은 한 명의 사용자, 한 명의 관리자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관련돼서 엔터프라이즈 기반화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각각별로 그 구성의 롤을 나눠서 관리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배포를 이제 살펴보면요. 배포는 5가지 정도로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ID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넌트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테넌트를 생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호스트 풀을 프로비저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프로필 저장소를 어디에다 넣을 것인지 또는 어떻게 생성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렇게 배포가 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관련된 부분으로 한 5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배포 단계 첫 번째인 아이덴티티 관련된 계획을 보시게 되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AD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세션 호스트를 반드시 이제 세션 호스트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AD 조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이 VDI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또는 애저 기반에 있는 VDI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AD 관련된 부분의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PC 관련된 운영들 멀티 세션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AD라는 환경에서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하고 그 관련된 사항을 정책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3가지 방식의 애저 AD 클라우드 기반의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EAS 기반의 액티브 디렉터리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AD를 이용하시더라도 이용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버추얼 데스크탑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AD라는 환경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기존에 이미 애저 AD라든지 또는 버추얼 온프레미스 환경에 AD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거를 바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테넌트를 생성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연결할 때 이제 진행하게 되면 테넌트를 고객이 소유한 애저 AD에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겠는데 이거를 연결할 것이 말 것인지 관련된 어떤 동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요. 동의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저 구독에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구독이 이제 서비스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넌트 크리에이터를 활동하게 되고 그 이후에 테넌트를 생성해서 관련된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하게 되면 호스트 풀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 호스트 풀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즈 10의 단일 에디션이라든지 또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든지 윈도우즈 멀티세션이라든지 또는 윈도우즈 서버 2012 R2, 16, 19 또는 윈도우 7까지 이 관련된 VM을 어떻게 올려놓고 호스팅할 것인지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밸런싱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브레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뎁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관련된 세션도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사항에서 호스트 풀을 등록하게 되면 사용자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주의할 좀 부분이 있는데요. 이 호스트 풀을 생성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호스트 풀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부서별로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용자의 업무별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호스트 풀에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앱 그룹하고 리모트 앱 그룹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풀에는
데스크톱 앱 그룹하고 여러 개의 리모트 앱 그룹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한 명의 사용자가 데스크톱 앱 그룹을 호스트풀에 있는 1에 있는 데스크톱 앱 그룹을 접속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리모트 앱 그룹을 접속하는 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하나의 호스트풀에 데스크톱 앱 그룹과 리모트 앱 그룹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사용자는 둘 중에 하나만 할당해서 그걸 접속할 수 있지, 하나의 풀에 있는 모든 데스크톱 앱과 리모트 앱을 모두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이 어떤 특정 사용자에게는 데스크톱 앱 그룹하고 리모트 앱에 관련된 그 그룹을 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호스트풀 1과 호스트풀 2라는 형태로 해서 별도의 호스트풀을 생성하셔서 이거를 할당하셔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주의하실 부분은 데스크톱 각각별로 그룹을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하나의 호스트풀 안에 데스크톱 앱과 기본적인 리모트 앱 모두 설정하시게 된다면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호스트풀을 생성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배포 단계 네 번째 보시면 프로필 저장소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필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프로필을 사용하실 때 어떤 부분을 활용하실 건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저의 애저 파일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애저에 있는 넷앱 파일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직접적인 스토리지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어떤 장단점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필 저장소에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좀 더 FX 로직에 관련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다 배포가 됐다는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이제 모델을 이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아마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Q4 작년 한 12월 정도 됐을 것 같고요. CY19 한 Q4 정도에는 기존에는 non ARM WVD 모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저 리소스 매니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테넌트 그룹이 있었고요. 그 밑에 테넌트, 그 다음에 호스트 풀이 있었고, 그 밑에 세션 호스트 또는 앱 그룹, 이런 형태로 왼쪽에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롭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기본적인 애저 구독 하에 워크스페이스와 호스트 풀, 그 다음에 앱 그룹, 그 다음에 세션 호스트,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밑에 하단에 보시는 그림 것처럼 별도의 어떤 웹 서비스를 연결해서 뭔가 관리하고 운영해서야 돼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에서는요, 지금 이와 같이 워크스페이스와 호스트풀, 앱그룹, 그 다음에 세션 호스트를 이용하시는 형태, 기존에 있는 애저 포탈 환경에서 바로 이 부분들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더 보시게 되면 기존에서 좀 더 향상됐기 때문에 진단 도구도 통합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합된 상태에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로그라든지 현재 VM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윈도우즈의 성능에 관련된 인계값이라든지 카운터 값을 설정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운영 및 관리의 화면에 있는 진단 도구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체크 포인트라든지 에러라든지 또는 매니지먼트라든지 또는 커넥션이라든지 호스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로그 어널리틱스로 좀 더 보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스토리지에 연결해서 어떤 그 관련된 로그를 좀 더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까지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형태로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환경에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와 같이 서드파티로 관련된 솔루션들이 또 벌써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파워쉘이라든지 또는 GUI 환경에서 조금 제한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이와 같이 새롭게 또 풀을 생성한다든지, 또는 관련된 세션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노드 밸런싱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일반적인 솔루션의 툴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아주 손쉽게 VM을 생성한다든지
또는 세션에 관련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도 이와 같이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활용을 해서 보게 되면 세파고라는 형태의 어떤 애저 마켓에 올라와 있는 솔루션인데요. 이와 같이 세션에 관련된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성능에 관련된 모니터링 또는 프로세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모니터링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차트 기반 또는 그 로그를 분석하는 형태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독하시면 되고요. RDS와 가상 데스크탑을 위한 애저 모니터링은 현재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리소스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비용은 추가되기 때문에 추후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운영하시거나 도입하시게 되신다면 그 이후에 이 관련된 또는 그 이후에도 또 나타날 어떤 서드파티 솔루션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일 수도 있고요. 또는 파트너십일 수도 있는데요. 시트릭스 또는 VM웨어도 역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애저 기반의 형태로 역시 관리하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도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다른 타사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FS 로직이라는 형태의 그 솔루션을 인수하면서 관련된 기능들을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이 솔루션에 지금 통합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 PC 업무 환경에서는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이 설치되고 나면 그 위에 오피스라든지 또는 백신이라든지 또는 문서 편집 또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도구 이와 같은 어떤 기타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런 편집이라든지 또는 이제 생성하면서 나타나는 문서, 파일이라든지 현재 그 사용자의 설정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캐시 관련된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이와 같다는 거죠. 만약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10 멀티 에디션을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하나의 VM에 여러 사용자들이 로그인하게 된다면 처음 로그인하실 때 다음과 같은 여러분들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윈도우 10을 처음 설치하시거나 또는 새롭게 원격 데스크탑으로 연결해서 어떤 새로운 계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몇 분 걸릴 수 있다고 나타나지만 몇 분 걸릴 수도 있고요. 사실은 몇 초도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새로운 VM에 아니면 새롭게 세션을 연결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내가 인덱싱 되어 있는 파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인덱싱 되어 있는 윈도우즈 데스크탑 서치에 인덱싱 기능이 새로운 세션에 배제되어 있는 그 경우에는 다시 생성되어야 된다는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아웃룩을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아웃룩에서 메일을 다시 기존에 있던 메일을 다시 프로필을 생성하고 그 메일을 다시 다운로드 싱크해야 된다는 어떤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게 로그인, 새롭게 생성될 때 로그인 프로필이 생성되는 어떤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인덱싱에 관련된, 서칭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고 빠르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현재 PC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게 바로 FS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컨테이너와 앱 마스킹, 자바 리렉션에 관련된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앞에 설명했던 부분 프로필 컨테이너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마운팅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 오피스 관련된 캐시라든지 또는 현재 있는 설정 또는 사용자가 사용했던 어떤 관련된 정보들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스토리지 공간에 프로필 컨테이너 형태로 그 프로필을 저장해 놓고 그 부분들을 새로운 VM이 내가 첫 번째 VM뿐만 아니라 다른 VM을 연결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매핑 시켜줘서 마운팅 시켜주는 형태로 연결해주는 이 솔루션이 프로필 컨테이너 기능이 FS 로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앱 마킹이라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별로 사용하는 어떤 앱들이 다르게 될 텐데 그 앱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바 리다이렉션 관련된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자바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버전별로 따라 어떤 매핑돼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보안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리다이렉션 시키는 그 버전, 알맞는 버전만 띄워서 리다이렉션 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S 로직의 큰 기능은 프로필 컨테이너 관련된 기능, 그 다음에 엠마스킹, 그 다음에 자바 리다이렉션에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S 로직의 동작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어떤 컨테이너가 새롭게 붙게 마운팅돼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오피스 관련된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로파일 관련된 데이터에 관련된 프로파일에 관련된 컨테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마운팅돼서 연결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역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zure AD 기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물리적인 도메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S 로직을 이용하셔서 추가적인 GPU 템플릿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사용자 또는 관리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정책을 내려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컨테이너 기반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윈도우즈 VHD 기능을 사용해서 하이퍼 기능이 아니라 네이티브한 VHD 파일을 이용해서 마운팅 시키고 바로 언마운팅 시키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파일에 관련된 속도라든지 또는 어떤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의 부하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새로운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파일을 연결하고 붙이고, 그러니까 스위치 기장처럼 붙였다 뗐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파일을 새롭게 생성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네트워크라든지 파일 시스템의 부하가 상당히 적게 그리고 쉽고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필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프로필 컨테이너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그인, 아까 전에 새로운 PC, 새로운 서버에 원격으로 연결하게 되면 내가 처음 로그인하게 되면 아까처럼 프로필이 생성되는 기반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문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동영상 폴더라든지 즐겨찾기 폴더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폴더들이 이제 생성되는 부분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손쉽게 붙였다 뗐다 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365 관련된 컨테이너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관련된 컨테이너 부분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새롭게 프로필이 생성되면 거기에서 오피스 아웃룩을 연결한다면 다시 새로운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프로파일에 다시 메일을 싱크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웃룩의 OST 파일 또는 원드라이브에 캐시된 파일을 바로 연결해서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게 FS 로직의 오피스 컨테이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관련된 컨테이너 기능하고 프로필 컨테이너에 관련된 기능은 차이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크게 이렇게 노란색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컨테이너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저 밑에 유저스라는 폴더 밑에 사용자가 처음 로그인하게 되면 생성되는 사용자 이름의 프로필의 어떤 폴더가 생성되는데 거기에는 다운로드라든지 또는 문서, 사진, 동영상, 즐겨찾기 이와 같은 어떤 특정 폴더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업되어 있는 어떤 구성에 관련된 요소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는 바탕화면에 관련된 요소들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365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들은 오피스 365 앱을 활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구성되는 요소들만 별도로 저장하는 공간, 아웃룩의 OST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또는 원드라이브로 캐시화 시킨다든지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엠마스킹이라는 기능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엠마스킹이라는 기능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표준 이미지를 만들 때 관리자 또는 IT 관리자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많은 VM들이 관리한다는 건 또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사팀에서 사용하는 VM이 따로 있고요. 뭐 세일즈팀에서 쓰는 VM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팀에서 쓰는 예를 들면 VM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최소 3가지 정도의 어떤 VM이 생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각별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역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어떤 불편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의 VM 이미지에 그와 관련된 세일즈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HL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디자인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설치하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사용자별로 어떤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 1, 2, 3번이라는 어떤 프로그램만 보이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는 4, 5번이라는 프로그램만 보이게 하고 또는 어떤 사용자는 1번부터 5번까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각각별로 보이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앱마스킹이라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골드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UGB 하는데 상당히 3개 아까 말씀드렸처럼 3개를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 대비 상당히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앱마스킹을 설정할 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앱마스킹 하겠다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면 그 마법사를 활용해서 그 앱을 설정하게 될 거고요. 그 설정하고 나서 그 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이게 할 것인지 또는 안 보이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사용자에게는 나타나게 하고 어떤 사용자에게는 이 앱을 못 사용하게 할 것인지 이와 같이 권한을 할당하게 되면 하나의 이미지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하나의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큰 VM의 이미지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같은 동일의 이미지를 붙더라도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어떤 사용자는 A라는 프로그램이 보이고 어떤 사용자는 AB라는 프로그램이 보이고 어떤 사용자는 뭐 C라는 프로그램만 보이는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게 FS 로직의 앱 마스킹이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동일한 이미지 내에서도 역시 자바 버전 여러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각각에 맞춰서 자바 버전의 1.4라든지 1.6 버전 각각의 뭐 버전에 맞춰서 그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리다이렉션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애저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은 한 4가지 정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세스먼트를 진행해서 현재 있는 마이그레이션이 적합한지 또는 라이센스 또는 종속성, 서비스 관련된 종속성이라든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만약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 대비 클라우드로 환경으로 또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으로 옮겼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지 비용적으로 어떤 계산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는 어떤 액세스 관련된 단계가 하나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을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단순하게 리프트 앤 시프트 형태로 갈 것인지 또는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다만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것인지 또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해서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마련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전략이 또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역시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액세스하는 관련된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구독되고 있는 라이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기존에 이제 VM들이 운영되고 있는 현재 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사용되면 그거에 맞춰서 비용이 과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비용에 관련된 최적화 관련된 단계를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라기보다는 역시 동일하게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고 나서 보안이라든지 관리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애저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서드파티 툴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좀 더 원하는 형태 또는 추가적으로 원하는 형태로 개발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탈에 가보시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툴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윈도우 서버를 애저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또는 SQL DB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툴들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관련된 내용 VDA 환경에서 역시 온프레미스에 있는 VDA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로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RDS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또는 VM웨어 또는 시트릭스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제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와서 이 부분들을 분석해주고 비용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관련된 리모팅 관련된 사항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게 정상 맞는 것인지 또는 하이브리드 운영할 때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비용이 이 정도 나올 것인지 이런 관련된 예측이라든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5가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관련된 내용에서 배포도 하고 사전에 준비해서 필요한 사항들 또는 우리가 FS 로직이라는 새로운 기능, 그러니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만의 새로운 어떤 기능, 프로필을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프로필을 관리하는 획기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속하더라도 끊이지 않게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또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태션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를 재활용하셔서 사용하셔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효과.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EOS가 되었지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에서 윈도우 7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시라면 이 환경에서도 무상으로 관련된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오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제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사항들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긴 했는데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역시 드릴 거고요. 아마 보이스로 하신다면 또 잘 안 하실 거니까 질문사항들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태션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몇 명인가요? 또는 제한이 있나요?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앞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템플릿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VM을 예를 들어서 8코어에 32기가를 할 것인지 또는 64기가로 할 것인지 이런 할당에 따라서 그 설정에 따라서 아까 내가 맥시멈 세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맥시멈 설정할 수 있는 세션에 따라서 그 VM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소스 또는 세션, 그 로드 밸런싱 세션의 설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애저에서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태션 이미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또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애저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일반적으로 볼륨 라이센스 고객이라든지 또는 VLC 또는 MSDN을 활용해서 그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태션 에디션은 이 별도로 뭔가 다운로드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애저 기반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로컬에 갖고 오셔서 뭔가 커스터마이징 형태의 이미지를 작업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VHD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뭔가 다운로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제공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애저 기반에 있는 형태에서 애저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이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태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역시 앞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태션 에디션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임시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형태의 이미지로 생성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운영 형태로 써야 되는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멀티태션에 관련된 KMS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 정품 인증 관련된 처리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련된 사항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약간 뭐 개발이라든지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하신다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프로덕트 운영 환경에서는 이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태션을 활용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1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뭐 진전됐다고 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많이 사회적 거리에서 이제는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세션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